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자동차라는 것을 취재를 하죠. 이 자동차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승용차를 의미를 합니다. 도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세단이라든가 SUV 아니면 스포츠카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죠. 스포츠카는 좀 다르기는 한데, 그런데 이런 차들 외에도 트럭도 저희의 취재 범위에 들어옵니다. 다만 일반적인 차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시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기회가 흔하지는 않아요. 또 면허 문제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1종 보통하고 2종 소형 면허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럭 같은 경우에는 시승에 조금 제약이 있는 편입니다. 대형 면허를 작년에 따는 게 목표였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좀 따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취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곳은 만트럭입니다. 정확하게는 MAN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아요. 이 이름 자체가 마슈넨패브릭 아우스부르그 뉘른버르그라고 하는 명칭의 약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만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를 하는 국내 판매 법인도 그냥 만 트럭버스 코리아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생겼냐면요, 포천에 위치한 이 레이스웨이라는 곳에서 이 만 트럭버스 코리아의 덤프 트럭인 TGS 510 모델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TGS 모델은요, 지난 2007년에 1세대가 처음 출시가 됐고, 이번에 시승해 본 모델은 작년 11월 달에 새롭게 출시된 2세대 모델이었습니다. 주요 특징은 이 유로6 스텝 D를 충족하는 새로운 엔진을 탑재를 했다라는 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배출가스 관련된 규제입니다. 이런 규제가 갈수록 계속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제조사들이 이 엔진 개발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만트럭 역시 이에 대응하는 그런 모델을 선보인 거죠. 이 차의 제원표를 보면은 조금 무섭습니다. 엔진이 12.4L 직렬 6기통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배기량이 12.4L, cc로 변환을 하면은 12400cc라는 뜻인데, 직렬 6기통이니까 6개 실린더가 장착됐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단순 계산을 해보면은 실린더 하나당 2000cc예요. 어지간한 중형차 배기량에 맞먹는 수준인 건데, 이런 게 6개가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최고 출력은 51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265kgm/m를 발휘를 합니다. 이런 차들은 차 자체도 엄청나게 무겁지만 뒤에 싣고 다니는 화물, 이 화물도 엄청난 무게의 화물을 적재하고 다니다 보니까 출력,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강한 힘을 낼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이번에 시승했던 TGS 510 모델은 설계 하중이 41톤, 그러니까 뒤쪽 적재함에다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게 25.5톤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강한 힘을 발휘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차는 어떤 변속기가 들어갈지도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TGS 같은 경우에는 팁 매틱이라고 하는 변속기가 장착이 됐어요. 이 변속기도 장난이 아닌데, 전진은 무려 12단, 후진도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용차를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대형 차들은 보통 차들처럼 1단이나 2단 출발이 아니고 3단으로 출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뿐만 아니고 기어가 변속되는 타이밍도 일반적인 차들하고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이번에 올로드 시승, 정확하게는 시승이 아니고 동승이죠. 동승을 했을 때도 좀 놀랬던 것이, 시속 한 50, 6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기어 변속기는 이미 11단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11단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기어기 바뀌는 이 변속 충격이 없었다는 것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참고를 하셔야 할 것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승용차가 아닌 상용차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 상용차 쪽이 좋지가 않아서 설명을 많이 해주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꽂혀 있는 키하고 이 키하고는 다른 겁니다. 같은 키인가요? 네, 파란색이 이제 그 무소수 키고 아, 같은 키고 얘는 이제 그 무선 뭐라 그래야 되지? 리모컨. 차목권. 차 리모트 컨트롤. 네. 아, 네. 이게 아무래도 차도 좀 높고 네. 이 축간거리도 좀 길고 그렇잖아요. 네네. 운전하는 게 이제 다른 차들, 일반적인 차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상용차들끼리도 좀 차이가 있나요? 지금 다른 타사 브랜드 이렇게 많이 몰아본 건 아닌데요. 이렇게 네. 단순히 수치적인 뭐 그런 스펙만을 비교해 보면은 네. 아마 이따가 길에 가다가 옆에 덤프 지나간 거 느끼실 텐데 정보가 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섬로 들어갈 때 굉장히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타사 거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깨져 있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범퍼 아래쪽. 예, 범퍼 네. 이제 타사 건 이제 많이 좀 깨져 있는 게 많은 편인데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덤프 트럭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카고나 네. 그런 뭐 트랙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주로 장착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네. 요즘 같은 데는. 근데 덤프는 이제 이런 다니는 길의 어떤 특성상 그런 에어 서스보단 지금 아직까지 판 스프링이 대사라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판 스프링이 들어가가지고 좀 더 이렇게 딱딱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 변화가 없으신 분들도 이게 네. 대형차를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다 보면은 네, 멘붕이 오는 시점이 네, 일반 차랑 다르게 변속기가 뭐 반단 올리는 것도 있고 네. 단수 자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차 같은 경우는 12단까지 이제 변속, 그러니까 기어가 있고요. 네. 12단까지 있고 자동 변속기 기본으로 탑재가 돼 있습니다. 팀매트 탑재가 있고요. 근데 대신 이제 승용차처럼 매뉴얼로 이제 네. 이 레버 가지고 이제 조절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분들은 많이 사용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근데 저는 그냥 오토로 놓고 그냥 달리는 게 익숙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차는 지금 보여드릴 테지만 이제 보조 브레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풋페달 말고 이런 배기 브레이크나 아니면 일타더 같은 보조 브레이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조 브레이크를 사용함으로써 또 그런 브레이크 라이닝 같은 걸 교체 주기를 좀 늦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비는 어떻게 되나요? 기준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연비가 상용차는 딱히 이렇게 국내에서만큼 이제 해외는 잘 모르겠는데요. 국내에서는 딱히 측정은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공인 연비라는 게 존재는 하기는 하는데 그게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거라서 승용처럼 어디 가서 이렇게 딱 측정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서 그게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고객분들 운전하는 스타일, 뭐 성향에 따라서 연비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옛날부터 트럭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게 네, 되게 덜컹덜컹하는 네. 그런 순차감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올로드기는 한데 지금 생각보다 되게 좀 부드럽게 가서 네. 좀 의외다 싶어요. 네. 사실 저도 이게 만트럭 처음 이제 타보고 네. 생각보다 승차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이건 덤프로 판 스프링이라서 이 정도지만은 네. 이 트랙터 가면 또 저기 에어 서스펜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보는데 진짜 승용차 못지 않더라고요, 승차가. 뒤에 화물은 적재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지금 반 정도 실려 있습니다. 옆에도 지금 버튼들이 되게 많은데 네. 이 버튼들 중에서 네.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건 어떤 걸까요? 글쎄 공조장치가 될까 싶은데. 그 안전 기능들도 요즘에 많이 네. 들어가잖아요. 네네. 이거 이 차는 그러면 어떤 거가 지금 들어가 있나요? 덤프 같은 경우는 510마력 차량 중에서 이 세이프티팩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최근에 추가된 것 중에 하나는 ACC 스탑앤고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ACC가 이제 차간 거리를 네. 조절해 가면서 이제 달리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2초 이내에 이제 앞차 출발을 하면은 그대로 이제 차가 출발합니다. 그 2초 이후에 이제 출발하게 되면은 엑셀을 밟아줘야 되긴 하는데요. 네, 그런 기능이 최근에 추가가 되었고, 그 LGS라고 네. 그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장치가 있습니다. 그 이제 경보음이 울리는 건데요. 네. 조금 약간 졸음운전 같은 상태에서 그 방향 지시등 없이 이제 차선을 이탈했을 시에 차선을 밟으면 이제 그쪽 밟은 쪽에서
경보음이 이제 울리는 그런 장치입니다. 네, 이게 그 제가 말씀드린 기능입니다. 이게 지금 차선을 밟아서 이탈했다고 인식을 한 거죠? 오프로드는 아직 안 해보신 거죠? 네네. 훨씬 재밌으실 겁니다. 이 오프로드 코스에서는 직접 운전도 해봤습니다. 긴 코스는 아니었고요. 일반 도로가 아니라 통제된 이 서킷 내부라서 가능했었는데요. 사실 처음이었어요. 첫 경험은 늘 짜릿하죠.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놀랐는데요. 일단 버튼이 굉장히 많다는 것에서 1차로 좀 놀랐습니다. 문제는 이 버튼들이 실제 현장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퀴 이야기를 살짝 할까요? 바퀴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은 이 차는 총 8개의 바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뒤쪽에 있는 4개의 바퀴는 구동축, 그러니까 차를 밀고 나가는 그런 바퀴고요. 앞에 있는 4개의 바퀴는 방향을 결정해주는 조향축입니다. 앞쪽에 4개의 바퀴를 이용을 해서 이 커다란 차체를 비교적 적은 회전 반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고요. 뒷바퀴는 이 다양한 버튼들을 눌러서 구동축을 하나 또는 2개 모두 잠궈주거나 락프리 모드라고 하는 일종의 험로 주파 모드를 사용을 해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잠깐 보셨을 텐데 꼭 에어컨 레버처럼 생긴 게 하나 있죠. 이게 일종의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행할 때는 그냥 D 모드에다가 주면 되고요. 좀 강력한 견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DP 모드, 그리고 험로나 좀 오프로드 같은 구간을 지나가야 할 때는 DX 모드로 두고 주행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방법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네. D가 있고 DX가 있는데요. 네. D는 언로드에서 쓰는 거고요. 네. DX는 토목 현장에서 쓰는 오프로드용입니다. 네. D하고 D 둘 다 수동 자동, 얘도 수동 자동이 되는데 네. DX에다 놓으면 장점이 뭐냐면 보통 수동 자동에서 변속할 때 네. 수동기는 우리가 변속하니까 내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한데 네. 자동은 엔진의 속도하고 차량 속도를 보고 지가 결정하거든요, 컴퓨터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토목 현장에서는 바퀴 회전장이 걸릴 때 감지를 못 합니다. 네. 그래서 변속 단수를 제대로 못 쳐서 가요, 자동기가. 네. 그래서 이제 수동으로 많이 쓰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수동을 쓰니까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목적으로 DX를 만들어 놨습니다. DX는 자동을 쓸 수 있어요. 토목 현장에서 자동으로 네, 할 수 쓸수 있게. 네. 그래서 변속 시점을 클러치가 떨어졌다 붙었다는 걸 빨리 해줘요. 그러니까 또 엔진 출력이 붙어있는 시간을 떨어진 시간 네. 최소화시켜서 네. 구동력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노치기어인데 디퍼런셜 룩이죠. 네. 1단, 2단 스위치. 네. 끝에는 2단, 1단인데 1단 스위치는 3축, 4축이 부동축이잖아요. 네. 디퍼런셜 기어 2개만 동시에 돌려주는 겁니다. 네. 1단 스위치는. 네. 그다음에 2단 스위치는 3축, 4축의 좌우축 바퀴 있죠. 네. 그걸 동시에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 바퀴 동시에 도는 거. 네. 그래서 일종의 후륜 사륜 구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되는 거 그렇게 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따 언덕 올라갈 때 이거 네. 좀 쓰실 거고요. 네. 네. 언덕 올라갈 때 이제 수동 기어로 또 가실 거예요. 네. 평상시엔 자동으로 가다가 언덕 올 네. 때는 수동으로. 네. 그럼 시동 걸어보시죠. 가시면 돼요. DX 놓고 파킹 브레이크 해제하고 네, 천천히 가시죠. 밟으시면 돼요. 왼쪽으로 가면 되나요? 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차례로 정렬 시키고요. 여기서 이제 수동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노치기어를 1단계만 넣을 겁니다. 자, 수동 뒤쪽에 일단 넣고, 그 다음에 수동으로 만들어. 저기 OA라고 써 있죠? 네. 저기 자동이고 이걸 넣으면 수동으로 바뀌어요. 네. 이 상태에서 2단으로 만들어 놓고 올라갈게요. 가시죠. 쭉 밟고 올라가셔야 돼요. 깊게 밟고 올라가야 돼요. 못 올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기어를 안 놓고 가면 그렇죠? 이쪽에 끄고 다시 자동기로 놓고 가시죠. 이제 자동으로 계속 가시면 돼요. 내려가시죠. 여기서 악셀 페달을 살살 밟고 내려가시면 돼요. 브레이크 안 밟아도 됩니다. 이미 기어가 낮기 때문에 엔진 브레이크 킬것 같아서. 흔들으시면 돼요.
끝단이 요철 구간이기 때문에 네. 바퀴가 한쪽은 뜨고 한쪽은 까만진 상태가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한쪽이 공중에 뜨고 한쪽은 땅에 닿으니까 공중에 뜬 바퀴가 헛돌겠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바퀴가 헛돌다가 땅에 닿으면 팍 잃어버리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1단계만 넣는데요. 노치기어를. 그러면 좌우측 앞뒤로는 일정하게 속도를 돌려주니까 가능한 좌우를 잡아주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가겠죠. 네. 나가서 끄고요. 이제 회전 방향에 노치기어가 들어가면 회전 방향이 커지기 때문에 꺼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직접 하셔야 되는데 네. 위험하거든요. 네. 제가 대신 할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제 보시면 저 끝단에서 좌측으로 휘어졌거든요, 도로가. 네. 그래서 지금도 옆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좀 탈락을 된 겁니다. 네. 지금 1단, 2단 넣고 수동조 넣고 DX 넣고 자, 1단 이제 만들고 이제 풀로 밟고 올라갈 겁니다. 지금 이거는 경사가 몇 도 정도 되는 건가요? 제가 30도 정도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기 이제 브레이크 안 밟아도 이제 자꾸 내려가요. 네. 일단은 제가 살짝 브레이크 잡아놓는데 네, 지금 두 번째로 놀란 점은 생각보다 굉장히 편안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형 면허가 없기 때문에 3.5톤 트럭 정도까지만 운전을 해봤고 이런 덤프나 트레일러를 끄는 트랙터는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형 상용차의 운전대를 이번에 처음 잡아본 건데 접시같이 넓은 스티어링 휠이 좀 적응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빼면은 생각보다 회전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됐고요. 아무래도 이 험로였다 보니까 차 자체가 좀 덜컹거리기는 하는데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편안했어요. 이게 적재함에다가 12톤 정도 되는 이 중량의 화물을 미리 좀 적재를 해놔서 그랬던 걸지도 모르겠는데 포터나 봉고 뭐 이런 1톤, 1.2톤 이런 정도의 트럭을 운전을 할 때와는 확연히 다른 편안함? 이래서 큰 차 타나? 큰 만큼 더 큰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차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수준의 편안함이 좀 기본이 되어야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대형 상용차는 보통 이 사업의 핵심 수단으로서 사용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차에 앉아서 운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운전이 편하지 않으면은 운전자한테 오는 피로도가 굉장히 이 수직 상승,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편안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트럭의 TGS 510을 경험하고 온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이제 느낀 것은 역시나 빨리 이 대형 면허를 따야겠구나라는 점이었어요. 조만간 대형 면허 도전기를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습니다.